이어서 정다우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KB손해보험의 감독 선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17일입니다. KB손해보험이 이 새 사령탑으로 이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제 라미레스 감독을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왜 논란이 되는지 또 KB손해보험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KB손해보험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마틴 코치 대행으로 이제 팀을 이끌어 가고 있죠. 전 감독이 너무 빨리 팀을 떠나는 바람에 좀 어렵게 시즌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즌을 보내면서 보니 뭐 역량이라든지 지도자의 경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보였고 또 선수들과 면담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식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라미레스 감독이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가가 좋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KB손해보험이 이제 라미레스 감독과 이제 접촉을 했고요. 또 배구협회, 대한배구협회를 통해서 겸직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 대표팀 모랄레스 감독도 이제 푸에르토리코 감독 겸임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KB손해보험도 이제 김호철 감독 관련한 이슈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사회의 내용을 좀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KB손해보험 구단 측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실책이고요. 명백한 실수인데 이걸 배구연맹에 제대로 확인을 해서 겸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고 사실 당시에 워낙 그 배구계에서 시끄럽고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이 논란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B손해보험의 감독 선임 시도가 논란이 되면서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뭐 전례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호철 감독의 사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2019년입니다. 당시에 김호철 감독이 이제 남자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이제 OK저축은행으로 가려다가 이 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한체육회 재심사를 통해서 이제 3개월로 경감을 받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호철 감독은 겸임이 아니라 아예 이직을 하는 개념이었고 또 이제 이 배구협회가 논의 없이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배구연맹에서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대표팀과 V리그 구단 겸임 금지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임제에 좀 힘을 실어서 우리가 리그 내에서 빼가기를 하거나 겸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제 결의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보도가 나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KB손해보험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분위기 형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외국인 지도자에 편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도 제기가 됐거든요. 김호철 감독이 당시에 상당히 꽤 강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감독의 이 겸직을 허용하는 것 자체로 사실 논란이 되기에는 조금 충분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유로 또 18일 오전에 또 연맹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렸고요. 저녁에 좀 결론이 났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 남자 배구 대표팀 라미레스 감독 선임 동의를 구했지만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2019년 4월 24일 제15기 임시 이사회에 있었던 결의 내용입니다. 각 구단은 국가대표팀의 전임 감독제를 존중하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을 계약 기간 동안 구단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기로 함. 이 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KB손해보험도 이제 입장을 들었는데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제 라미레스 감독 선임 과정을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잠깐 또 리그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익숙자 해설위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연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임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협회에서는 겸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KB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글쎄요 소통이
잘 됐었나 서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겸임이든 전임이든 연맹에서는 이제 전임제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 결과나 그런 규정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리그 감독을 겸임하는 이슈에 대해서 뭐 이참에 좀 새롭게 좀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공론화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국 배구가 많이 어려운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배구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전임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리그 내 지도자가 감독을 맡으면 또 장점도 나름대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특히 외국인 감독이면 좀 리그 파악하기도 쉽고 선수들의 장단점을 좀 분석하기도 쉽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우리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정식 공론화를 해서 좀 절차를 밟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뭐 찬반 논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기존 결의안을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도 하면서 이 과정을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구 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뭐 연맹에 대한 확인, 협회에 대한 확인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도 조금 헷갈릴 정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좀 사태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두 분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방송 전에 기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사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모랄레스 감독의 견임에 대해서 협회 내 안에서도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모르고 있었던 관계자들도 많거든요. 네. 협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한 팀도 아니고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상황인데 이런 게 어떻게 서로 모르고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공론화가 확실히 돼야 될 것도 있고 정확한 기준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규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기자로서 여러 체육단체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배구협회 정도로 행정력이 떨어지고 난맥상을 겪는 조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대한배구협회에서는 대표팀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연맹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더 지원을 하고요. 네. 올림픽에 참가도 못 하는데 더 주는 구조입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성과도 전혀 없고 이렇게 혼란만 야기하고 굉장히 장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구협회를 향한 뭐 배구인들이나 뭐 이 구단들이나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행정도 못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사실 지금 우리 배구가 꽤나 많은 관심을 받는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럼요. 특히 V리그 같은 경우는 이 겨울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최상위 조직인 배구협회가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야구 대표팀도 KBO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표팀을. 저는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회는 정말 그냥 아마추어 쪽만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가 또 대표팀 감독의 연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 KB 손해보험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대표팀 감독이 정말 연봉이 적어서 이 감독조차 이 겸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보에서도 지원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배구 대표팀 감독이 왜 연봉이 왜 그렇게 적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정말 뭐 협회가 연맹이랑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공청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이 배구연맹에서 이 대표팀을 가져가서 아예 하는 게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성과를 내든 효율을 높이든 어떤 또 뚜렷한 결과가 필요하겠죠. 이 모든 건 또 배구 발전을 위한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구조가 원활하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을 찌르는 그런 팩트아워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역시 기대를 부탁드립니다.